여러분, 창의성 있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서초동 어느 독서 모임에서 논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변호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어느 변호사님께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의성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창의성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자극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사례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의성에 관한 책만 수백, 수천 권일 것이고요. 논문도 엄청 많겠지요. 창의성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익숙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때의 일로 되돌아가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경륜 있는 어느 변호사님은 논리학 강의를 한 저에게 창의성에 대해서 물었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그 답이 제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였고 사실 저로서는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코디정은 어떤 사람인가? 코디정의 지식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시청자님도 계실지도 모르고요. 또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과연 저라는 사람이 창의성이라는 이 민감한 관심의 주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자기소개합니다. 코디정은요, 본질적으로는 한낱 유튜버에 불과합니다. 요즘 말로 우주먼지에 불과한 놈입니다. 비본질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비본질 이야기를 하면요. 2003년부터 변리사라는 직업으로 지금껏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발명, 새로운 브랜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창의성 전문가 비스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요, 에디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노미야 출판사 편집장을 맡으면서요, 새로운 지식을 담은 책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한 첫 번째 책이 교보문고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었고요. 제가 편집한 첫 번째 시집이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래에는 초등 독서 논술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시간 날 때마다 순수 이성 비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대단하지는 않지만 작가 흉내를 내기도 하는 셈이고요. 작년에 생각의 기술,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뽑은 좋은 책으로 선정됐고요. 그리고 2025년 5월, 다음 달이에요. 괘씸한 철학 번역이라는 책이 순수 이성 비판 길잡이라는 부제로요. 전면 개정판 나옵니다. 비본질적으로 코디정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한낱 유튜버에 불과하고요.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문제는 논리학의 문제이고요. 영국 철학자 존 로크 할아버지는 경험주의 철학을 주창하시면서 인간의 머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타블라 라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타블라 라사, 무슨 뜻일까요? 네, 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창의성이고 뭐고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발적으로든 타율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경험을 하고 하여튼 적지 않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인간 지식은 대체 어디에 보관되는 걸까요? 책이요? 도서관요?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 사정으로 보면은요, 지식은 머리에 보관되겠죠. 머리에 어떻게 보관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지식을 지식 그 자체로 머리에 넣어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어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단어에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지식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단어에 넣어 보관합니다. 단어로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고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지식을 꺼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단어의 의미는 누구한테 얻었습니까? 타인이지요. 그것도 무수히 많은 타인입니다. 한두 명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까지 포함하면요. 실제로 우리는 아주 거대한 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많은 타인을 여전히 계속 공부하지요. 타인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고 타인을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실제로 타인의 생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생각을 확신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내 안의 타인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창의성을 말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창의성을 찾는 것보다 챗 GPT한테 창의성을 묻는 게 더 빠르고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창의성을 바깥에서 찾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들 다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생각을 되찾겠다고 타인을 쫓아내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타인을 그대로 놔두면 창의성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길에서 애쓰지 맙시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그 의미, 과연 맞을까? 더 좋은 의미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창의성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근법에서 벗어난 그림을 생각한 화가의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세상에 선보인 스티브 잡스의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의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인물의 행동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한 기존 단어의 의미를 의심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의심만 하면 창의성이 나오느냐? 네, 의심하는 자가 곧 창의적인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단어의 뜻은 이러하다고 저러하다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내가 당연히 그러한 거구나 라고 배운 의미를 사전에 기록된 그 의미를 의심하는 것. 그것은 단어에 보관된 기존 지식 자체를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단어를 의심하다 보면요, 그때마다 타인에게서 조금씩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존 단어의 의미를 의심하고 그 의미를 변경하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타인이 주입한 의미가 아닌 내가 정의한 의미로 바뀝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쇼펜하우어 할아버지의 말처럼 세상은 내 머리 속에 있는데 단어를 의심할 때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과 오류 당연히 생기겠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잘못과 오류는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겪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잘못과 오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오류를 정정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선명하게 머리에 새겨지는 덤을 얻지요.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격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자들, 실패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성장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일컬어 논리학은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알미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죠. 논리학에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개념의 불빛 아래에 놓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에 관하여, 지식에 관하여 논리학은 단어의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의성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단어를 의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주요 단어를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3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확신해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경제적 성공을 얻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돼? 그건 저도 모릅니다. 논리학은 점을 치거나 운명을 예측하는 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건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요. 타율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변화가 심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창의성 없는 사람이 최고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최고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철학책을 수십 년 읽어도 그다지 진전이 없는 까닭도 남이 정한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고 무슨 진리인 것처럼 암기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도전하십시오. 비판하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단어를 의심하는 일입니다. 단어를 성급하게 바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단어의 의미를 의심해 보십시다. 그건 세상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